조국 씨는 참으로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씨가 자기네 패밀리, 조국 패밀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수사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 수사팀이 조국 씨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되었든 법무부 자체가 되었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은 이런 검찰의 인사권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죠. 자기 자신이 그 수사 대상이 되는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그동안 쭉 해오던 장관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자진해서 그 직무를 좀 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조국 씨를 문재인 씨는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조국 씨 자신도 바로 그런 처지를 알고 국민도 알고 그런 상황에서 좋다고 취임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 둘 다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국가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한다 하는 것쯤은 알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이렇게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고 그 취임 첫날 조국 씨가 한 짓을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만을 위한 사익에 충실한 일을 했다. 이런 것이 또 보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죠. 조국 씨의 차관, 법무부 차관 김오수가 대검찰청 고위 간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국 장관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뺀 수사팀에서 하자.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은 검찰총장이 지휘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수사를 수사 대상이 된 조국 씨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국민들이 자기가 검사에게 지시를 하고 검사를 바꾸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검사에게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피의자는 누구라도 피의자는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겁니다. 조국 씨 결국 피의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현재 그 자신이 피의자는 아닙니다. 윤석열을 뺀 수사팀,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어구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조금 뒤에 상세히 검토하기로 합시다. 어떻든 조국의 법무부, 거기에서 이번에 주장하는 핵심은 독립수사팀을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가 독립수사팀을 만들자. 법무부가 수사하겠다는 것이죠. 수사에 관여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팀을 꾸리자. 이렇게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피고인 가족이 그리고 장차 피의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자기 사건에서 정말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윤석열을 빼겠다 하는 것은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
이 검찰총장을 우리가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목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김오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법무부의 국장급 간부가 대검 검사장급 간부에게 검찰 관계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니 복수가 되겠죠. 그들에게 바로 앞의 그 내용을 전달했다. 이 모든 것이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조국 수사는 윤석열을 뺀 수사팀에서 하자. 이런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행위, 이러한 직권 남용, 사실은 이러한 권한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신문에서는 물론 제의, 제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군대에서 장군이 소대장에게 이러이러한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이디어 제공입니까? 명령입니까? 어떻든 신문은 제의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관으로 봤을 때는 검찰청은 당연히 정부 밑에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법무부에서 2개 채널로 이러한 연락이 왔다. 그렇다면 2개 채널에서 온 것이라면 이것은 사적인 부탁은 아니다. 아주 말조심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하명이다. 압박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법조계 등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조국의 허락 없이 진행된 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나라입니다. 도대체 왜 말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아주 무엇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겁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독재공화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조심을 하는 겁니다. 아니 말도 못하는 것이죠. 이거 조국이 알고 한 것이 뻔하지 않느냐. 이 구조를 보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조국이 허락하지 않고 한 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우리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법무부가 개입한 것은 수사 외압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보도는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이것은 수사 외압으로 보인다. 나는 수사 외압이라고 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자신감 있는 겁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말조심하는 겁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통제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또 보도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보인다. 그 부분에서 그 검찰이나 이런 분야에서 오랜 세월 있어 온 사람들, 법조계 사람들, 그들이 볼 때는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다음 행보는 이것이다. 보이는 겁니다. 단지 말을 못하는 것이죠. 지금 가만히 있으면 다음에는 이런 공직자가 아니고 일반 개인이 말을 못하게 될 겁니다. 지금 개인들 중에서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개 게시판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들은 종종 핍박을 받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엄격하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정치적인 탄압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국민의 행동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공직자, 지금은 이 유튜브 방송은 사실 그 개인 방송입니다. 이것을 방송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엄연히 방송이라고 합니다. 언론이라고 합니다. 언론사하고 똑같이 규제하고 싶은 것이죠.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국민들 전화 통화하다가 조사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은 바로 그런 식으로 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뉴스는 이와 같은데 정말 조국 장관이 원하는 수사팀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조국 씨는 어떤 수사팀에게 조사받고 싶은 것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이번에 보면 조국 씨는 숨기지도 않고 자기 사건에 대놓고 개입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자 그랬는데 만일 윤석열 씨가 피의자나 피고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겠죠. 자기가 수사팀의 수장으로서 검찰총장으로서 관여하면 안 될 겁니다. 자기 사건이라면. 그런데 이번에는 조국 씨 사건입니다.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그 가족이 현재 피고인이고 자기가 장차 피의자, 피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기 사건을 저 검찰총장은 손떼게 하자. 이렇게 한 것이죠. 바로 이런 경우는 조국 씨 자신의 권한 행사를 정지해야 하는데 그에게 문재인 씨가 칼을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 나가서 윤석열 잡겠다. 윤석열의 손발을 묶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봅시다. 헌법상의 검찰총장이 권한 행사를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어떤 검찰이 행위할 수 있는가? 어떤 검사가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국회가 주도하는 특별검사밖에 없는 겁니다. 첫째,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조국 장관은 자기 사건에 그것이 국회에서 특검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 한 가지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곧대로 그들이 대놓고 원하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조국 그리고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뺀 수사팀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뉴스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그 수사팀은 과연 어떤 성격이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우선 수사팀에 윤석열 총장을 빼자고 했는데 실제로 윤석열 씨가 수사팀에 들어가서 뛰어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윤 총장의 지휘 통제권을 조국 사건에 있어서는 박탈하자, 행사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이 조국이 원하는 수사팀에는 윤석열이 없을 것이다. 지휘 통제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당연히 윤석열파,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도 이 수사팀에서 배제되겠죠. 우선 이렇게 누가 빠지는지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문재인 씨가 후보였을 때부터 문재인 씨를 지지하던 촛불파, 검찰 내에서는 이런 촛불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국의 수사팀에서는 검찰에서 이 촛불파들도 배제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편도 당연히 배제를 하겠죠. 검찰에 있는 우파, 그냥 건전한 우파를 이야기합니다. 이 우파 배제할 것이고, 아직 청산이 안 된 적폐파, 그들도 배제를 할 겁니다. 최근 윤석열 총장은 자기 자신이 헌법주의파를 기본으로 한 검찰주의파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헌법주의파, 이들도 배제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검찰주의파, 이들도 배제하겠죠. 그뿐 아니라 윤석열 총장은 지금까지 적폐청산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적폐청산파, 그들도 조국의 수사팀에서는 배제해야 할 겁니다. 또 지금까지 이 조국 패밀리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팀이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이들도 당연히 내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꾸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까지 조국 패밀리 수사에 연루되었던,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 모두 배제됩니다. 이렇게 배제된다 하는 이야기는 이번 조국 수사팀에서 배제되기도 하지만 앞으로 문재인 정치 세력이 살아가는 한, 조국의 세력이 꺾이지 않고 있는 한 출세는 끝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사실 윤석열 씨가 들어오면서 한 60명 검사가 나갔습니다. 이제 조국 장관이 오면서 앞으로 최소 40~50명 그 이상 나가겠죠. 검사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나간 사람들이 들어온 지 1~2년 된 사람들이 나갔겠습니까? 중견, 그동안 충분히 경력을 쌓고 실력을 키워온 사람들부터 나가는 겁니다. 검찰의 상층부에서 그 실력 순으로 세워놨을 때 상층부에서 100여 명이 나가버렸다. 검찰은 대단히 어려질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만 나가는가? 권력투쟁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조국 씨 밑에서 자리를 굳히려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쟁자들을 각 단계에서 역시 축출을 할 겁니다. 그러한 권력투쟁은 아래에까지 쭉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검찰은 어려지다 못해 새로워질 것이고,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국민들은 그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검증까지 해야 할 겁니다. 이 일이 멈추지 않는다면 오류가 속출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든 이렇게 다 쫓아내고 나면 그러면 당장 조국 수사는 누가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조국파가 할 것인가? 그런데 조국 장관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조국이 어떻게 이 검찰에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자기 팔을, 자기 패거리를 키울 수 있겠는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특감반, 바로 그것이죠. 청와대 특별감찰반. 그렇습니다. 그들은 청와대 민정에 파견되었던 검사, 수사관들이고, 또 이 수사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는 하지만 그들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중하위직 공무원, 이들을 차출해서 수사관으로 그렇게 쓴 겁니다. 또 청와대에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 그들도 있을 것이고, 청와대가 키워서 심어놓은 사람들, 그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청와대는 당연히 조국 씨, 조국 민정수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특감반과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민정수석 등의 연줄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 연줄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들은 철저히 민정수석에게 충성을 했다. 뉴스의 내용들을 좀 몇 것만 찾아봐도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문재인 청와대에서 조국이 자기 사병을 키웠구나. 흔히 이 사병은 반역의 증거, 배반의 증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청와대 특감반 이외에 그 이중대 정도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총리실 소속 공직복무관리관실, 거기 출신도 역시 이러한 수사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조국에게 충성만 한다면. 그래서 바로 이러한 조국파, 그들이 조국 사건을 수사하게 하려는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모아봤자 그 숫자는 좀 적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실력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조국의 법무부 그리고 윤석열의 검찰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국민들도 이렇게 보고 있죠. 어떻든 조국을 수사하는 수사팀에서 윤석열을 배제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수학에서 하는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기로 합시다.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 속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작은 동그라미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을 배제하기를 원하니까 윤석열을 뺀 이 큰 동그라미 속에서 작은 동그라미를 뺀 나머지는 수학에서 여집합 이렇게 부르죠. 윤석열의 여집합인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한 사람이니까 윤석열의 여집합은 윤석열보다는 커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윤석열은 한 사람이 아니고 검찰 대부분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윤석열의 여집합이 오히려 윤석열보다 작은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겁니다. 이 윤석열이 있고 검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윤석열이 있고 그 여집합이 있는데 윤석열을 빼버리면 아주 작은 부분만 남게 되죠. 이곳에 자기들이 원하는 수사팀을 세우겠다. 아주 작은 사람들은 앞에서 봤던 우리가 조국의 사병이라고 가짜로 이렇게 명칭을 붙였던 그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을 뺀 여집합. 현재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윤석열을 뺀 여집합은 문재인 파일까? 문재인의 법무부 장관이니까 조국 씨가 당연히 이것을 확인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윤석열을 뺀 여집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문재인파가 아니고 조국파였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순서를 한번 정해봅시다. 청와대 그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문재인 씨가 되죠. 이 문재인 씨 밑에 정부에 있는 장관이 조국 씨입니다. 이 정부의 밑에 있는 검찰청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죠. 수직적으로 표시를 해보면
문재인 밑에 조국이 있고 조국 밑에 윤석열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하 관계에서 조국이 윤석열을 무력화시킨다.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든다. 조국이 윤석열을 쳤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냥 보기에는 윤석열이 조국에게 맞은 것 같고 한겨레가 이야기하듯이 윤석열과 조국이 싸우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첫째, 그렇습니다. 이렇게 밑에 것들끼리 싸운다 하는 것은 위에 있는 문재인 씨가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 리더십이 무너졌다. 이런 뜻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밑에 있는 조국이 자기 상관의 부하인 윤석열을 친다고 하는 것은 조국이 문재인을 어딘가에 가둬놓고 힘을 못 쓰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옛말로 유폐시켜 놓은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위계 질서가 무너진 것이 분명하죠.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있는 공무원의 의사결정, 그의 지휘 통제가 차단됐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문재인 씨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뿐이구나. 문재인의 부하는, 문재인에게 충성하는 부하는 윤석열 뿐이구나. 이 위계질서상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은 검찰의 총수, 검찰총장이죠. 그런데 조국은 검찰도 같이 부셔버리려고 한다. 지금 해놓은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누가 지키는가? 당연히 검찰은 검찰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조국이 미소를 보낸다고 해서 지금 검찰 조직에 있는 검사들, 자기를 보고 조국이 웃어주면 자기가 조국 사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검찰청 사람입니다. 검사의 상관은 검찰총장인 것이죠. 아무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그리고 정부의, 집행정부의 위계질서가 무너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에 법무부에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은 그 자체로 바로 탄핵감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